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집 말할래요 북스입니다. 아, 네. 사장님의 리액션 해주시고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알릴레오 북스에 이제 유시민 작가나 조수진 변호사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서로 스케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희두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은 또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이번에 그 책을 또 출간하셨지 않습니까?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꼰대 정치의 위기 90년대생의 정치질 책을 낸 작가라고 하기는 너무 민망한데 아무튼 이번에 책을 낸 황희두입니다. 사실 뭐 알릴레오 북스 애청자로서 약간 말할래요 북스라고 하기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 제가 이 책을 왜 내게 됐고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의미가 있긴 한데 일단 쓰게 된 계기는 하나는 제가 책에도 담았지만 그리고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정치 성향이 전반대였거든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한때 굉장히 존경했던 시절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하게 됐는가 뭐 이런 사례가 꼭 다른 분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질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온라인 영역이 지금 너무 중요해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을 모르시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원분들께도 그리고 그냥 일반 정치 저관여층 분들께도 그냥 제 생각을 전하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게임과 정치를 좀 연결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자 이 책을 내게 됐고 정치질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냥 여의도에 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뭘 안다 그러냐, 게임하던 놈이 뭐 무슨 정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내 정치질 보여주겠다. 남들이 뭐라고 부르든 말든 뭐 그 규정 짓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있나? 그냥 생각이 들어서 당당하게 난 내 목소리 내겠다. 뭐 약간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 서문을 보면은 우리는 유능한 관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관종이라는 게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유능한 관종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 그 유능함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딱 규정을 짓기는 어렵겠지만 여의도 내로 그냥 한정지어서 보면 늘 그 빈 공간이 있잖아요. 어떠한 거대한 정당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항상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기왕이면 그런 쪽을 잘 채우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관종들이 필요하겠다. 왜냐면 활동하다 보니까 쟤 정치하려고 저런다. 뭐 뭘 안다고 저러냐. 뭐 관종이다. 이런 얘기를 늘 듣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기회가 오거나 뭐 어떤 연락을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했어요. 아, 나 뭐 관종이란 얘기를 듣기 싫고 내가 뭐 자기 돋보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넘기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양보를 하는 걸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 다른 사람이 누군가 관종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간 고민을 해봤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정보의 홍수라고 불리면서 너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사실 정치인 이름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가 막 기회를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과연 알까? 그리고 결국에는 뭘 하든 간에 누군가한테 돋보이게 되면 관종 소리를 들으니 차라리 그냥 이 시대에는 관종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PR 열심히 해야지.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진정성 있게 막 묵묵하게 어떤 활동을 하면 나중에 대중들이 알아준다. 이게 약간 예전에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그런 성공 모델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시대다 보니까 기왕이면 그냥 자기 목소리 내고 그냥 관종이 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유능한 관종이 돼서 어떠한 이슈를 선점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도 하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춘 그런 사람을 저는 유능한 관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사님은 그러면은 유능한 관종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 맞습니다. 저는 제 영역에서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게임이라든지 디지털 세상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을 봤을 때 그 영역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역에서 그냥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 청년 스피커라더니 왜 뭐 저출생 양극화 문제 얘기 안 해?
아니면 뭐 부동산 문제 얘기 안에 막 이런저런 얘기들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분야도 공부하게 되잖아요. 막 현안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관심 가지고 뭐 처음에 심리전, 여론전, 디지털 세상 여기에 관심 갖고 왔다가 다른 분야까지 막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하나만 한 소리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게 희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각 분야에 그냥 유능한 관종이 되고 자기가 채울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다 먹으려는 것 같거든요. 모두의 사랑을 받으려 하고 그래서 같은 진영 안에서 인정받고 또 다른 진영 사람들한테도 합리적이란 평가 받고 싶어 하고 뭐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미덕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인정을 하고 그게 이제 느슨한 연대라고 표현을 한 거고 자기 분야를 딱 확고하게 이렇게 준비도 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채울 수 없는 건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채우자. 그리고 기왕이면 정치인은 이해찬 전 대표님이 강조하셨던 퍼블릭 마인드 그걸 갖춰야 된다. 뭐 여야를 떠나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어떤 가치라든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어떤 방향 이런 게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프로게이머 출신답게 또 책에서 정치를 게임에 비유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정치와 게임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했던 그 프로게이머 시절에 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거든요. 그게 전쟁 게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략 전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게임에서 했던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정치권에 오고 뭐 역사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게 많구나. 실제로 정치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총칼 없는 전쟁이다. 뭐 말과 글로 하는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어떤 전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경우의 수를 다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계속 수싸움을 벌인다든지 심지어 뭐 이명박 정부 때는 심리전을 벌이는데 그게 원래 스타 게이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실 정치에서 썼다는 거에 전 되게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야겠다. 어차피 그리고 인간의 머리는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쪽 분야로 관심을 갖고 완전히 정치 성향이 변하고 그러면서 그 분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게임과 정치가 되게 비슷하구나. 뭐 한국 정치의 현실로 보면 51%의 선을 긋잖아요. 이 대선 때. 그게 스타크래프트의 그 제가 테란이라는 종족이었는데 테란 대 테란 종족전이 딱 그거였어요. 딱 반선을 긋고 여기서 하나 더 먹는 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막 1시간씩 시간을 쓰는 건데 그런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 이 정치랑 너무 똑같구나.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게임과 정치 다른 게임들도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 정치와의 공통점을 찾고 그렇게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좀 비유해서 설명도 하고 강의 다니고 뭐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트롤 있잖아요. 게임에도 있고 네. 그 현실 속에도 이런 트롤들이 있잖아요. 네. 트롤들을 어떤 대처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확실히 쉽지가 않은 게 게임 내에서도 트롤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의견이 나뉘거든요. 그리고 다 결과론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먹금이 맞다라는 게 또 주류가 됐다가도 또 어느 시점에는 먹금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나 상황마다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냥 뭐 특정한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각자 방식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전 가장 에너지 소모도 줄이고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게임 내에서 그 롤이라는 게임을 제가 한동안 했었는데 그게 5대5 게임이잖아요. 특히 그 승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트롤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요. 보통 이제 공동의 목표가 거기서는 승리잖아요. 근데 한 명이 갑자기 나 못 해먹겠어. 이미 게임은 시작됐는데. 그럼 그 승급에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보통 게임 안에서는 보편적으로는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짜증나게 하고 내가 속이 뒤집어지지만 야 일단 이겨야 되잖아. 왜냐면 이 사람을 자극하면 어차피 4대5가 아니라 이게 4대6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저쪽 편을 들면서. 그럼 그 이기기 위해서 진짜 꾹꾹 참고 이 사람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선 이제 험한 말 나오죠. 막 리포트도 하고.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이제 그냥 뭐 못 본 척도 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좀 설득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현실 정치 상황은 좀 다르기도 하고 지지자분들이 또 이제 분노한 감정과 정치 내에서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정치인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는 뭐 지지자들 얘기를 대변해 준다더니 뒤에서는 썩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뭐 사진 찍고 뭐 웃고 있어? 뭐 그런 자리를 가? 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현실 속 트롤들 혹시 본인 겪으신 것 중에서 뭔가 좀 예로 들만한 뭐 그런 케이스 있을까요? 정치 예전에 한번 뭐 진중권 씨랑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엔 뭐 이제 잘 된 게 있잖아요. 잘 된 게 있으면 아 봐라, 내 효과다, 내 실력이다 하고, 뭐가 잘 안 되면 아 이거 봐라, 요 안에 막 윤핵관들 문제고. 그리고 뭐 당원 입당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좋아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싫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걸 구분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싸움이 되는 거고, 누가 더 그럴듯하게 본인을 보고 여기에 입당을 했는가, 이런 말싸움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이제 좀 다소 능한 이준석 전 대표가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트롤짓도 되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날 건드리면 이 당이 곤란해질 텐데 건드려봐 해서 누군가 건드리면, 그럼 차라리 그냥 그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이 자신의 탄압받는 이미지나 혹은 같은 당내에 쓴소리를 한다는 이미지나 이런 걸 구축을 해가면서 막 이런 그 트롤 짓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게 이 실력이 형편없는 트롤이라고 보긴 어렵고 나름의 자신의 그 역량을 갖고 있는 트롤이라 그쪽 그 국민의힘 쪽에서 훨씬 까다롭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씨를 제가 진짜 존경했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 쓴 거거든요.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인 분들이 저놈 저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저 뻘건 놈이 뭔 이명박을 감히 어디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된 계기가 이제 책에도 좀 담긴 했지만, 현실에서는 제가 학창 시절에 너무 많은 이유로 스트레스도 받고 자존감이 낮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이 풀었는데, 강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강자 동일시라고 나중에 책을 보니까 있던데, 결국엔 그런 강한 사람과 나를 일치시켜서, 뭔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예시로 많이 드는 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딱 상징적인 게 이 밀짚 모자 쓰고 뭔가 항상 대화를 하고 푸근하고 그런 이미지였다면, 그 이명박 씨는 막 수트발로 그 이렇게 언플도 하고 뭔가 강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제가 친구들이 만약에 뭐 앞에 가가지고 아 노무현 대통령 너무 인간미 넘치지 않아 하면 뭐 약하니까 대화하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한테 비춰지는 게. 아니면 뭐 이명박 씨 같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냐라고 얘기하면 넌 그 정도 돼봤냐고, 너가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여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루저로 살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항상 강한 것을 추구하게 됐는데, 나중에 2016년쯤에 막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서는 분들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난 이 말이 안 된다 보는데, 그게 한 줌이라 생각했는데 라는 걸 막 충격을 받기도 하고, 뭐 최영국 선생님이나 혹은 뭐 예전에 낙곰수나 아니면 뭐 유시민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과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슨 책 하나 보고 바뀐 건 절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가랑비 옷 젖듯이 이 제 내면을 막 흔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16년, 17년쯤부터 확 바뀌게 됐고, 그때부터 당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사실 승부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게이머,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뭐 저런 거 갖고 승부욕이 생기지 할 수 있는데, 게임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게임 한 판 지면 잠 못 잡니다, 이거. 근데 저는 이 현실 속에서 게임보다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민들까지 그냥 아예 심리전을 걸어버리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아예 벼랑 끝으로 모는 여러 가지 심리학자를 불러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그걸 보면서 게임에서 진 느낌의 그 훨씬 이상의 표현하기 어려운 승부욕을 막 느껴서 진 거, 막 가스라이팅 당한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고작 저런 인간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 프로게이머로서의 승부욕이 생기면서 한번 싸워보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불타는 마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이제 정치권에 오니까 뭐 오하오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왜 그러시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물론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이 온도를 좀 낮췄지만,
여전히 무언가의 그 뜨거움과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만한 그런 승부욕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싸우지 않을까. 저번에 한번 그래서 그 공부하는 그 친구들 아바나 멤버들하고 봉하마을을 갔는데 명계남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100년의 저주에 걸린 거다. 그래서 이게 딱 무슨 말씀이신지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사실 올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다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만 하자 생각하는데 그때 당했던 그 저를 떠올리면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분한 마음도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같이 함께 목소리 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뭐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정치 쪽에 오셨는데 왜 이쪽 진영인지 그리고 왜 민주당이고 왜 그리고 노무현 재단에 이사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노회찬 의원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을 이제 뭐 비례는 정의당, 뭐 이제 그냥 지역구는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냥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데 가장 저랑 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쪽 영역을 특히 봤을 땐 민주당이 한때 되게 앞서가고 트렌디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올드하고 도태되는 것 같고 막 꼰대스럽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또 들어가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당에 합류를 했던 거고 당 내부를 바꾸려고 몇 년 동안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현실의 벽을 많이 느끼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된 힘 그 말씀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결국에는 당원분들께 이런 심각성을 알리고 또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각성할 수 있도록 제 나름의 활동을 하고 그렇게 연대의 폭을 넓혀가자 쪽으로 지금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노무현 재단 이사로 오게 된 계기는 노무현 정신이란 말을 여기저기서 다 쓰잖아요.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 그 얘기하겠죠.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대중 정신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선 노무현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작정하고 심리전을 벌이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에서 어쨌든 사라지고 나서 그것도 끝났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청소년들 지금 만나보면 아니거든요. 요즘 뭐 뉴진스라든지 아니면 뭐 지코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음악으로 사람들한테 뭐 힙합이라든지 이런 걸 엮어서 MC 무현이라는 걸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거 말고도 막 문화적인 거 유행하는 거 다 노무현 대통령 녹여내고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그냥 관심 가지기 이전에 이미 그냥 웃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한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아냐 하고 막 성과를 얘기하세요. 근데 이쪽에서는 관심 아예 없고 그냥 막 웃긴 사람으로 소비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되냐 보면 전 절대 안 된다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몇몇 사례로는 사회에 나와서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그런 부정적인 걸 생각을 가지고 몇 년,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한테 이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선 1단계로 그럼 이 공급을 끊게 하든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든가 이걸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연결을 해서 2단계로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리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되게 많은데 이쪽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재 진행형인 수많은 조롱이나 희화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노무현 재단에 들어와서 이 심각성을 알려야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청년 청소년들이 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하고 같이 재단에 이런 심각성을 알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라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방금 이제 그 청소년들, 학생들 얘기하셨는데 평소에 강연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 친구들과 강연하고 같이 호흡하고 이러다 보면 혹시 뭔가 좀 느끼는 점이라든가 모르는 게 있는지 문화적 차이는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말 많은 것 같고 제가 정말 지역별로도 다 다녀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요즘 20대들은 뭐 예를 들어서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민주화 운동한다고 거리로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짓기가 좀 쉬웠다면 지금은 한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관심사가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이게 저는 뭐 다른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관심 가진 거는 정보 유통 창구의 변화와 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많은 변화를 거쳤잖아요. 스마트폰 생기기 이전과 이후, 뭐 컴퓨터 이전과 이후, 심지어 지금은 뭐 OTT 플랫폼도 너무 다양하고 같은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먹방, 여행, 게임 그게 완전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있어서도 이 친구들을 그럼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가 어렵고
지역별로도 또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편화돼 있는 건 맞는데 정치는 어쨌든 최대한의 그 끌어모아서 아까 뭐 51% 말씀드렸지만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여기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결을 할까? 그냥 여기서 안 그래도 그 시간은 유한하고 정보는 무한하다고 말씀드린 그 책에 담아놨는데 아니 사람들 볼거리 놀거리가 넘쳐나는데 정치인이 자기가 묵묵히 뭐 진정성 있게 행보를 하고 이게 팩트니까 이게 진짜니까 사람들한테 전달만 되면 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당위적으로 어떤 방향이 오르니까 이 방향으로 안 오는 애들은 전부 다 이상한 애들이라고 몰아가면 이 사람들이 올까? 그럼 전 봤을 때 안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를 학생들을 만나면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은 숏폼이 되게 유행을 하는데 정보 검색도 요즘은 동영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쪽에서는 뭐 그런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뭐 SNS 몇 시간만 할 것, 뭐 끊을 것 이런 얘기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전혀 대안이 안 되고 또 다른 쪽에선 예전엔 책을 읽어서 똑똑했는데 요즘 것들은 뭐 영상 깨작깨작 돼갖고 이게 뭘 알고 떠드냐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설득이 되냐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고 요 사이에서 연결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구나 이젠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하게 된 결정적인 이 계기라든지 결심이 이 학생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들었던 질문 중에서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질문 혹시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저도 PPT를 딱 준비해 가서 딱딱딱 체계적으로 이걸 강연을 했어요. 학생들이 특히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나시겠지만 4교시 지나고 밥을 먹고 5교시 때 하면 졸리잖아요. 딱 배부르고 5교시 때 학교 가니까 대부분이 자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고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으니까 깨우긴 좀 그렇고 어차피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다 해도 안 들릴 텐데 그래서 그냥 뭐 자면 좋겠다 했는데 딱 깨고 나서 질문하는 게 뭐였냐면 쌤은 어떤 BJ랑 친해요? 뭐 유튜브 하면 얼마 벌어요?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만 했지 학생들이 뭘 궁금해하는가를 내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다니면서 받았던 질문들을 강의 안에다가 녹이면서 뭐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들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졸다가도 그 키워드로 깨어날 수 있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딱 그 두 가지 질문인데 거의 가는 데마다 다 들었던 질문이에요. 학생들이 궁금한 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BJ들하고 친하고 그 사람들이 뭐 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뭐 돈 얼마나 벌고 그럼 기분이 어떤가 이걸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가장 딱 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구나가 이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아니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정치적으로 그게 좀 이게 정치라고 했을 때 이제 현실 정치로 이렇게 좁혀서 보면 무슨 당이 있고 누가 뭐 어떤 후보고 이런 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게임에 관심 많으니까 게임 사례로 보면 막 트럭 시위도 하고 하거든요. 어떤 불공정 이슈라든지 뭐 확률형 아이템 이슈라든지 이게 일종의 민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 많고 뭐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트럭 시위라든지 혹은 민주당의 이상원 의원이 감사원에다가 어떤 불공정 사례를 계속 압박한다고 했을 때 5,000명 넘는 2030 청년들이 국회에 몇 시간 동안 줄 서서 서명을 하러 왔어요. 근데 심지어 그 온 2030 청년들이 민주당 성향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고 하니까 거리로 온 거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고 심지어 그것도 나중에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쓰레기도 치우고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는 이제 게임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도 꼭 현실 정치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회 문제 지금은 좀 기류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노노재팬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돈줄 내는 거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쭉 봤을 때 분명히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워낙 많은 사례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관심 가진 사안에 대해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래서 아까 느슨한 연대 말씀드린 게 이 모든 한 10가지 사안이 있다 치면 이걸 한 명의 정치인이 하려고 하면 전 탈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 3가지 정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머지 7가지 사안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다 해야지 하다 보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라 보고 이상 관심 가지려다가도 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본인이 그 전문적인
뭐 그 전문성이나 아니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전에는 고민 있는 분들 여의도로 오세요. 뭐 간담회 합니다. 뭐 이런 방식이었고 최근에 국민의힘의 그 MG 노조랑 오후 4시에 치맥 회동하는 거. 근데 그게 가장 안 좋은 사례인 거죠. 오후 4시에 청년들이 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론 이런 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요것도 하지만 이제는 정치인들도 곳곳으로 가야 된다. 분야별로도 가고 또 지역별로도 가고 그래서 많이 세상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여의도에선 옛날에 했던 성공 방식에 익숙한 것도 있고 실제로 그게 먹혔으니까 지금도 그렇겠지. 요즘 것들이 뭘 몰라서 그래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주로 저는 여기서 이제 꼰대 정치라고 표현을 했고 저도 막 꼰대네 아니네 이런 걸로 논쟁 불러일으키면서 제가 주목받고 싶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내용에는 그렇게 막 각을 세워서 꼰대 다 나가라 뭐 그런 방식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관종을 표방을 하시는 거. 네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 청년 문화 포럼 단체 만드시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단체 활동은 끝났고 비영림 인간단체로 해서 서울시에 등록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같이 이 방송을 하던 그 국도영 PD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방송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랑 뜻이 맞아가지고 다양한 청년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저도 좀 일반 친구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 그 궁금하기도 하고 제 주변 친구들의 얘기만으로는 좀 갈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일단 모아보자 하면서 많은 시도들을 했고 결국에는 청년들의 소사회를 표방해서 안에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충돌한다면 왜 충돌하고 다양한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좀 알아가고 찾아갔으면 좋겠다. 다양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플랫폼 역할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지금 활동하지 않게 된 이유는 제가 19년 말에 민주당에 들어오고 그 안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정치 성향도 다양했는데 그리고 다른 분이 이제 대표를 맡고 하면서 아무래도 현실적인 여러 요소들 때문에 관리를 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안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마치 이제 여기서 활동하면 민주당 청년이냐. 근데 사실 저도 뭐 정치 성향으로 여기 있는 친구들을 넌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게 또 좋다고 보진 않아서 그냥 안에서 다양하게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당에 들어오고 생각보다 더 깊이 활동을 하게 되고 당시에 또 여러 이유로 막 그 우연치 않게 주목을 좀 받게 되다 보니까 부담을 느낀 친구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죽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딱 19년에 코로나가 터져 20년에 코로나가 확 터지면서 오프라인으로도 못 만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아쉽게도 문을 닫게 되는데 닫고 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냥 좀 유지를 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정치에 관심을 막 이제 갖게 된 사람들 중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연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정당을 가야 되나? 막 가입해야 되나?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저도 조언을 하기엔 여전히 막 방황도 하고 또 제가 썩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일단 당원으로 시작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면이 다 마음에 드는 당만 찾다 보면 어디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비겁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뭐 다 이상한 당이니까 나는 그냥 관심 안 갖는 게 쿨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 그게 쿨한 게 아니다. 그냥 그렇게 관심 안 가지고 욕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활동하는 뭐 당원들이나 혹은 정치인들도 나름의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고 현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라도 이제 마음에 드는 당을 찾아서 일단 뭐 지역을 가보든 뭐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점점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 분들한테도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 보고 그거랑 별개로 요즘 저는 온라인 전선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온라인만 쭉 보다 보면 물론 그게 뭐 조작글도 많고 과다 대표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그 영역을 쭉 보다 보면 안목이 생기잖아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목소리가 나왔는데 왜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까? 혹은 보도를 하더라도 왜 이상한 방향으로 보도를 할까? 정치권은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 척하고 왜 관심을 다시 끊을까? 이런 자기만의 분야를 막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올 거라 보고 그걸 파고드는 게 저는 특히 지금 온라인 영역에서의 자신의 관심사를 찾고 그거를 이슈를 선점하고 계속 공론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혹시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그런 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주로 AI 쪽에 지금 가장 관심 많습니다. 결국엔 이 AI가 지금 챗 GPT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도 나오고 있고 우려는 나오고 있지만 이게 또 신기술을 다 그럼 거부할 것이냐? 그럼 마치 뭐 혁신을 거부하고 무슨 꼰대들이다 이렇게 또 현실 속에선 욕을 먹고 그러면서 그냥 어영부영 그 기득권들이 이 날치기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 가지고 기득권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혹은 그냥 진보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나중에 이게 보편화되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이미 늦는다 보거든요. 이걸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걸로 다 많은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또 수익의 극대화라든지 정치에서는 또 이거 악용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도 늦었다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커뮤니티에 대한 그 뭐 여러 이 고지전이나 아니면 그 언론 보도의 대관도 많이 하시잖아요. 중요하고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면 머지않아 그 AI 막 챗 GPT에 검색을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나무위키 우리가 막 꺼무위키라고 뭐 욕하면서 다 보잖아요. 뭔가 편향돼 있겠지 하면서도 그거 보는데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다 보지 않는 이상. 굉장히 막 그럴듯하게 한두 문장을 바꿔놓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 이 챗 GPT 혹은 AI라는 껍데기를 달고 오면 훨씬 더 과학적으로 보이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다가갈 텐데 그때 그럼 어느 순간 전선이 넌 AI를 부정하냐 지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 시대 속에서 그럼 정치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나 정치인인데 내가 더 중요하고 맞는 말을 하는 거지 AI는 틀렸어 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겠지만 대중들은 그럼 그렇게 바라볼까? 특정한 정당의 정치인의 말이 옳다고 볼까? AI가 옳다고 볼까 보면 AI가 훨씬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게 그러면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하시고 순소리도 하셨고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좀 어떻던가요? 실질적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반대하시는 뭐 그런 분들 있는데 뭐 당내 분위기라든가 이런 제안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해요. 몇 가지 그냥 밖에 얘기하고 싶었던 걸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저도 그동안은 이제 당의 쓴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언론에다 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되길래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일단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 뭐 지금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양극화 문제나 뭐 등등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뭐 한가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그냥 뒤로 미루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당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의원의 나무위키 논란 항목만 보여줘도 된다 생각합니다. 딱 그것만 보면 이제 어이가 없거든요. 이게 왜 내 논란이지? 이거 어떻게 지워야 돼? 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화하기가 수월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다음으로는 정치인들이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어린 놈이 와가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뭐다 하면 속으로는 설령 공감을 할진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어쨌든 나도 뭔지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선거라는 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그게 결국에 그 선거에 일단 집중하자. 근데 그러면서 늘 단기전만 하지 이 중장기 전략이 전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중장기 전략은 결국 싱크탱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연구원도 들어갔었는데 솔직히 정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뭐 어떤 당대표 때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뭐죠? 뭐 하자는 거지? 그런 답답함도 느껴서 근데 그때 진짜 꼭 참았습니다. 언론에 대고 저도 막 그 몇몇 분들처럼 하면 주목은 더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뭐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그 시점에 한창 언론에 주목을 받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제가 그럼 마치 무슨 스타가 된 것처럼 또 거기 취할까봐 그런 억제를 해서 이걸 보는 뭐 청년 정치인이나 지망생들은 좀 그런 것까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때 했던 제안 중에 혹시 뭐
어떤 게 있었는지. 몇 년 전이긴 했는데 그때 10대가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10대를 계속 만나고 다니니까 10대 영상으로 소비하고 뭐 점점 더 짧은 걸 소비하고 파편화되고 이런 현상들을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그 10대들이 이제 20대, 지금 20대가 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제 10대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시점이 있는데 정치권에선 표로 계산을 주로 하니까 10대는 어쨌든 당장 내 표 아니잖아. 학부모 표가 많잖아. 그러니까 게임 이슈에서도 학부모 편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대를 챙기겠다 그러면 이게 모순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다녔던 걸 막 이사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거면 내가 민주연권 이사를 안 왔지. 근데 이게 그냥 껍데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어떠한 직함에 대해서 사실 현타가 되게 많이 오고 일각에선 이걸로 엄청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저놈 정치하려고 무슨 뭐 직함에 환장한 사람처럼 만들더니 막상 저는 이제 그걸로 들어가서 뭘 바꿔야겠다 하고 갔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무슨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요즘은 뭐 원래 약간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직함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내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역할도 지금 안 맡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의도가 많이 고립돼 있는 건 사실이고 이건 아마 다들 아실 테니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 난 뽑아놨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알아서 하긴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청년이든 약자든 누구든 다 관심을 갖고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근데 밖에서 그냥 또 진모 씨처럼 키보드 두들기면서 자기는 뭐 진보적인 척한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나는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강의도 다니고 당 내에서 그래도 소통도 하고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살짝 화제를 바꿔서 이 프로게이머에서 정치라는 분야로 왔잖아요. 사실 새로운 분야로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곳곳에 선택의 기회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능력주의를 맹신할 때는 다 제 능력만으로 뭘 쟁취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프로게이머가 되고 물론 뚜렷한 성적을 내진 못했지만 그런데 이제 책에도 담았듯이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도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사회적 안전망 그러니까 청년들 도전해라 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안전망 없는 상태에서 도전하면 누구는 벼랑 끝으로 떨어지니까 그 안전망을 일단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전제하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남들이 계속 뭐 하면 안 된다. 뭐 프로게이머는 개나 소나 한다. 뭐 네가 정치 뭘 한다고 하냐. 뭐 이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이게 승부욕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뭔데 날 평가하지?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저도 막 가끔 힙합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저항 문학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냥 나는 난데 네가 내 인생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내 목표에 대해서 네가 안다면 얼마나 알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제 얘기를 다 해도 저라는 사람을 알 수가 없고 스스로도 자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남들이 뭔데 와가지고 이건 안 되네 저건 안 되네 하고 전문가인 척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프로게이머도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했고 하다가 사실 힘든 적도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악담을 퍼붓던 학생 친구들이나 선생님도 막 그때 막 그랬거든요. 자퇴한다 할 때. 그걸 떠올리면서 여기서 굴복하면 저런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가 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하자 하고 막 그때 당시에 또 한동안 노력을 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 프로게이머가 되고 나니까 목표가 달성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목표를 높이 세팅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단계를 만들라는 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돼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권에 와서는 그런 방식으로 또 빌드업을 해가는 중인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뭔가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남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잖아요. 이거 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그냥 뭐 손가락질을 받든 이게 뭐 틀렸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냥 내 선택이었고 이걸 보면서 누군가가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누구나 어떤 삶에도 의미가 없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근데 학창 시절에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늘 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이니까 좀 그걸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회 현실 속에서 그 갇힐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함부로 막 도전하라, 뭐 나처럼 열심히 그냥 자신을 믿고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꿈틀대는 게 있다면 뭐 한 번, 두 번쯤은 도전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앞에 쭉 말씀드린 게 전제된 상황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총선이 남아 있으니 일단 총선 때까지는 민주당을 또 열심히 도와야겠죠. 근데 지난번에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도왔다면 이제는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관심 갖고 활동을 할 예정이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좀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할 생각이긴 해요. 이게 뭐 어디 나와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뭐 하는 것들 대부분 정리를 하고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AI 아까 디지털 말씀드렸는데 그 영역이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고 이게 그럴듯하게 뭔가를 포장하는 게 너무 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도 엄청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기존에 뭐 방송하는 거 그 제 유튜브 방송하는 거는 그거대로 현안을 따라가고 그냥 그 정도로 최소화시키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글도 쓰고 또 강의도 다니고 그런 걸 한 2030년까지는 목표로 해두고 있습니다. 또 그럼 어쨌든 책을 내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이번에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정치 현안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나 훨씬 더 구체적인 뭐 게임과 정치의 비유나 이런 걸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보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덜어낸 게 너무 많은데 앞으로 그 쓰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책 쓰고 뭐 그다음에 강의 다니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러려면 저도 공부가 필요하고 근데 이쪽으로 오고 나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나름의 루틴도 어느 정도 이제 생겨가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는 되게 재밌고 즐거운데 여기에만 그치면 나라는 사람이 혹은 제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가 괜찮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썩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그러세요. 그 여의도에 가서 뭘 하는 게 중요하다. 당을 바꿔야 된다. 혹은 지금까지 한 것도 의미가 얼마나 있는데 그렇게 너무 막 낮춰서 얘기할 필요 없다는데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객관화를 저도 늘 해본 입장에서 그냥 스스로 뭔가 이끄는 그 뭔 방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막 게임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왜 내가 타이밍 러시를 나가야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게이머들도 직감적으로 그걸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기든 지든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기 때문에 남 탓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제 평가가 나중에 맞든 안 맞든 그것도 제가 다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여의도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싸움은 계속 하겠지만 제가 생각한 전장에서 그냥 내 갈 길을 찾아서 가고 싶다. 그런 길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 완이주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